섹스 생각이 멈추지 않아. 어쩌면 너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성적 강박일 수 있어. 우리 모두 사소한 성격적 특징을 심각한 정신질환인 것처럼 여기는 짜증나는 친구 한 명쯤은 있잖아. 하지만 강박장애는 결코 웃을 일이 아니야. 사실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이야. 강박장애는 두려움에서 비롯돼. 증상은 잘 알잖아. 예를 들어 전등 스위치를 정해진 횟수만큼 켜고 끄거나, 접시 위에 음식을 제대로 정렬하거나, 혹은 휴대폰 연락처를 누가 가장 자주 화장실에 가는지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 같은 행동 말이야. 알다시피 흔한 강박장애 행동들이야.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 집착, 불안, 강박 행동, 안도감이 반복되지. 그게 바로 반복되는 고리야. 그리고 이건 청결, 안전, 심지어 질서 같은 거의 모든 것에 달라붙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서에 대한 집착이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되지만 곧 더 어두운 무언가로 변해버려. 완벽함을 느껴야만 하는 강박으로 말이지. 모든 게 완벽히 정렬되지 않다면 나쁜 일이 생기거나 통제력을 잃을 것 같아. 하지만 성적 강박장애는 이보다 더 심각해. 이건 단순히 전등 스위치, 세균, 대칭성에 집착하는 게 아니야. 성적 강박장애는 내 생각에 집착하게 만들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와, 이게 날 의미하나? 라는 의문으로 이어져. 네가 모두 각자 취향이 있고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맞아. 모두 무작위로 침입하는 생각을 해. 가끔 내 뇌가 정말 부적절한 생각을 최악의 순간에 불쑥 던질 때가 있어도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차이점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성적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달라붙어서 떨쳐낼 수 없어. 그걸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생각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왜냐하면 성적 강박증은 단순히 생각만 머릿속에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 생각은 진짜 위협이 아니라 감정적인 위협으로 이어져. 내 속이 철렁 내려앉고 머리가 얼어붙는 그런 느낌이지. 그 생각이 내 정체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성적 강박증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 강박 행동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 손 씻거나 스위치 켜는 소리도 없어. 그냥 머릿속에서 자신과 싸우는 거야. 그게 문제지. 강박 행동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누군가가 하는 걸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지. 내 몸의 반응을 찾거나 반복적으로 어떤 순간을 떠올리며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해. 내 감정이나 의도를 의심하면서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 고민할 수도 있어. 또한 안심을 얻기 위한 강박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그 생각에 빠져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아무나 내게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기 때문이야. 그게 네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하루를 망칠까봐 두려워서 아예 어떤 상황 자체를 피하는 회피 강박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가장 나쁜 건 그게 효과 있다는 거야. 잠시 동안은 안도감을 느끼고 뇌가 진정되면서 괜찮아,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5분 뒤에 뇌가 똑같은 두려움을 다시 불러와. 마치 무한 탄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성적 강박증이 그렇게 잔인한 이유야. 한 가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들에 뇌가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야. 침투적 생각은 1초만 지속돼도 그로 인한 악순환이 1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어. 영화 감상, 휴대폰 스크롤,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지나칠 때 뇌가 원치 않는 성적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수 있어. 그리고 곧바로 몸이 공황 반응을 보여.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속이 철렁하지. 네가 원한 게 아니라 뇌가 갑자기 만약에? 라는 생각을 던졌기 때문이야. 그리고 강박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좋아했나? 뭔가 느꼈나? 혹시 내가 속으론 괴물인 걸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의식을 반복하게 돼. 겉으론 티 안 나지만 계속해. 예를 들어 일부러 그 순간을 떠올려 내가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기도 해. 무언가를 느끼면 평범한 불안도 더 심한 패닉으로 이어져. 뇌가 그걸 증거로 여기기 때문이야. 그리고 강박증은 네 감정을 계속 왜곡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끔찍해. 혐오감을 느끼면 억누른다고 생각하고, 아무 감정이 없으면 좋아해서 무감각해졌다고 생각해. 두려우면 그게 사실이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어떤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구글링을 해.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론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모든 답변은 10초 동안만 안도감을 주고 곧 강박증이 새로운 질문을 찾아내. 회피도 교묘해져. 단순히 포르노나 데이트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피하게 될 수도 있어. 특정 영화를 피하고,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피하고, 헬스장에 가는 걸 피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피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도 피하게 돼. 왜냐하면 네 뇌가 잘못된 생각 하나가 곧 재앙이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성적 강박증은 네 마음이 항상 재판받는 느낌을 줄 수 있어. 네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려 계속 애쓰게 되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함정이고, 강박증은 그걸 원하지 않아. 강박증은 100% 확실함을 영원히 원한다고 확신해. 그런데 어떤 인간도 그걸 가질 수 없어.
그래서 확실함을 쫓으면 쫓을수록 상황은 더 나빠져. 확인할수록 뇌는 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인식해. 그래서 그 생각이 더 자주, 더 크게, 더 불편하게 떠올라. 네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강박증이 감정적으로 가장 큰 반응을 일으키는 걸 점점 더 키우기 때문이야. 그래서 성적인 강박증이 오해받는 거야. 사람들은 성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집착이 욕망이라고 생각해. 그냥 네가 항상 섹스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이지.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반대야. 두려움이야. 그렇다면 네가 겪고 있는 게 단순히 섹스를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적 강박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몇 가지 신호가 있어. 왜냐하면 이건 전형적인 강박증처럼 보이지 않거든. 원하지 않는 침입적인 생각이 들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공황 상태가 되니 네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대화를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처럼 계속 떠올리니 아니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봐 특정 사람이나 장소, 상황을 피하니 계속 안심을 구하니? 그게 잠시만 진정된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인다면 말이야. 이 패턴은 욕구가 아니라 집착이고 그 뒤엔 두려움이 따르고 잠깐의 안도감을 주는 강박 행동이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강박장애는 확실함을 좋아해. 왜냐하면 절대 그걸 주지 않으니까. 성적 강박장애는 선격이 강한 것과 다르다. 선격처럼 원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계속 의문이 든다. 선격이 강하면 산만해질 수 있지만 성적 강박장애는 정말 무섭다. 성적 강박장애는 부적절하거나 수치스럽고 금지된 듯한 생각과 이미지와 깊게 연관돼 있어. 이게 성적인 내용이라 욕망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반대야. 두려움. 즉 어떤 생각이 내게 끔찍한 의미일까 두려워하는 거야. 성적 강박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흥분이 아니라 원치 않는 침해야. 성적 강박장애는 순수하게 강박적인 유형의 강박장애로 간주돼. 왜냐하면 보통 이에 대한 특정한 의식적인 행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야. 압박감을 덜기 위해 성적 강박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자신 외부에서 안심을 얻으려고 해.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치곤 해. 안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강박 행동이야. 그리고 이게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강박장애로 인식하지 못해. 하지만 결국 불안을 줄이고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같은 역할을 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 거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욕구나 의도 혹은 행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적 강박장애에서는 그 생각이 환상이 아니라 위협이야. 그 생각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타나며 뇌는 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해. 성적 강박장애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흔한 유형은 금기와 관련돼 있어. 충격적이거나 금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침입적인 상황들이야. 원하지 않는 폭력적, 공격적 성적 침입 사고는 공황과 혐오를, 종교적, 신성, 모독적 성적 생각은 강한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 정체성이나 성향과 상반된 침입적 생각은 수치심과 혼란을 유발해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을 텐데도 공공장소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하기도 해. 이런 이유로 성적 강박증은 숨겨진 욕망이 아니라 마음이 싫어하는 것에 공황 상태에 빠지고 네가 줄 수 없는 확실함을 요구하는 거야. 성적 강박증은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좋은 소식이야. 전체 강박증 환자 중 최대 4분의 1, 2 이런 유형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추정돼. 사회 대부분은 진단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예전에는 강박증 환자 뇌에서 악마를 쫓으려 했거나 터프한 남성 문화가 전문가 상담 대신 감정을 억누르려 했기 때문이기도 해. 네가 혐오스럽거나 무서운 가치관에 반하는 침습적 사고로 힘들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래야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내 뇌가 성적으로 침습적인 생각을 위험하다고 학습하면 뇌는 계속 위험 신호를 찾게 돼. 생각이 떠오르면 넌 당황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고 안도감을 느끼지. 그러면 네 뇌는 잘못된 교훈을 배우게 돼. 그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이야.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성적 강박장애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손이 피가 날 때까지 씻는 것도 아니고 스위치를 반복해서 켜고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거지. 내 의도, 반응, 도덕성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는 100% 확신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야. 안심을 얻더라도 그건 금방 사라져버려. 강박장애는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들고 와.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야. 강박장애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ERP, 즉 노출 및 반응 방지 치료야. 여기서 노출은 공공장소에서 무언가를 꺼내라는 뜻이 아니야. 이건 강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침투적인 생각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 배우는 거야. 안심하려고 계속 생각하거나 과도하게 고민하거나 확인하거나 회피의식을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강박 행동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거든. 그 안도감이 뇌를 계속 경보 상태로 만들지. ERP는 뇌를 다시 훈련하는 거야. 생각은 비상 상황이 아니야. 일부 사람들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즉 SSRI와 같은 약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약물은 치료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는 동안 강박적인 생각과 불안의 강도를 낮춰줄 수 있어. 여기서 목표는 이상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해성사처럼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런 생각들은 잡음일 뿐이며 올바른 도움을 받으면 조용해질 수 있어.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으면 몸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해봐.